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은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많이 요동을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도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를 주시고 유튜브 채팅창 상담을 통해서 또 상담 참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 저희가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역시나 전화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사실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게 없는 시장 같아요. 뭐 딱히 볼 게 없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은 약간 약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거의 뭐 보합권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8%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02% 정도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코스피는 약간 지켜주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살짝 빠지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요즘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전망들과 그리고 역시나 유가도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좀 버텨주고 있죠. 폭등했다가 다시 또 폭락을 했다가 옆으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쟁도 굉장히 심화가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심화가 되어가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거야라는 그런 스탠스에서 일단 동결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수가 크게 내려가려고 하니까 악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악재가 될 만한 우려감들은 많은 상태다 보니 지금은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버티는 그림보다는 사실 한 방향을 정해버리는 게 좋은데 아래쪽으로 완전히 쭉 빠져버리거나 위쪽으로 쭉 올라가 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은 어딘가라고 하면요. 딱히 없습니다. 2400포인트죠. 이 자리가 지지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고점 만들어 놓은 248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냐 뚫고 올라가지 않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2400과 2480포인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와, 지수가 지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투자를 내가 과감하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던가 또는 지수가 폭락할 것 같으니까 내가 다 팔아버리고 인버스에 몰빵을 해야 되겠어 라는 투자 방식은 지금 옳지 않다 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을 잘 만지거나 새로운 종목을 살까 말까를 고민을 잘 해봐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 장세가 뭐 전쟁이든 뭐든 간에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다시 또 회복을 해갈 가능성이 높은데 회복을 한다라는 것이 우상향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냥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는 것도 크게 올라가는 것도 없는 이런 테마 장세가 조금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떤 테마가 좀 유망할까요? 라고 하면은 사실 유망한 업종과 테마들은 굉장히 많은데 다가올 일정들을 좀 체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10월과 11월에는요. 지금 기업형 AI 그리고 생산형 AI들이 조금 많이 출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AI 관련주들이 코앞에 테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월, 11월에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AI 테마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 외에는 내년 총선이 남아있잖아요.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총선 관련주들, 정책 테마라든지 인맥 테마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맥 테마는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책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정책 나올 거라고 한다면 뻔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해결하는 문제들 나올 것 같고요. 역시나 또 규제들, 각종 규제를 혁신을 통해서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역시 규제 관련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럼 규제가 가장 심한 곳은 어딜까라고 하면은 드론, 자율주행, 뭐 원격 의료 이런 쪽에 우리가 규제가 지금 좀 많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정책 테마부터 해서 AI 테마까지 잡을 만한 것들이 꽤나
많이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테마 말고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없을까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역시나 지금 실적이 의외로 잘 나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지수는 지금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올라갈 만한 업종은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다 손절해가지고 그런 종목으로 옮겨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그런 테마에 엮여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홀딩을 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추가 매수할 자금을 그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종목은 어디서 발굴하나요? 이런 상담 방송을 보면 발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물린 종목은요. 그만큼 싸다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매수의 기회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전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네. 성우 하이텍 네. 8,900원에 30%예요. 7,000? 8,900원에 8,900원에 30%요? 네네. 사신 지가 별로 안 됐네요, 얼마. 약간 2, 3주 됐습니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네. 예상 실적이 상당히 2배, 3배가 나오거든요. 주가가 2배, 3배가 이미 올라왔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아니, 지금 뭐 차트상에서는 상당히 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는 안 보셨나요, 혹시? 네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가가 4,0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게 보이는 거고요. 시청자님 네. 눈에는 16,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네. 싶은 대로 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지금 뭐 사야겠다 또는 이걸 팔아야 되겠다 안 좋다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얘가 4,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갔다가 8,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애까지가 끝인 거예요, 저는. 그러면 4,000원짜리가 8,000원 됐다는 것도 정보가 팩트인 거고 16,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떨어졌다는 것도 정보가 사실인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고 싶으면 당연히 16,000원에서 8,000원까지 떨어진 게 보이게 되겠죠. 오만 싸다, 사야 되겠어라는 게 보일 네, 수밖에 없지 네네. 않을까요? 근데 사지 네네, 말아야 그렇습니다.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야, 이게 4,000원짜리였고 2020년에는 1,700원짜리였으니까 8,800원 이렇게 올라왔으면 비싼 거야 라고 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게 또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거는 주식은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네. 보고 싶은 걸 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시청자님 지금 아이고 내가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예상 실적도 좋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뭐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간 기업 중에서 주가가 끝없이 올라간 기업은 단 한 종목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주식시장 역사상에 그런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어요. 네네. 그러면 주가는 결국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냥 반복할 뿐이다라고 보면 되고 결국 실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폭등을 해서 이미 올라왔으니 과거에 대비해서 폭등해서 올라온 거죠, 그죠? 네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네. 단순히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기술적인 분석인 거지 이 실적을 보니까 좋아요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이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어떤 테마로 올라왔는가 사실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엮이면서 올라왔어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엮이면서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테마성으로 올라왔는데 2차 전지가 지금 약간 좀 쉬쉬하면서 안 좋은 상태라서 얘도 같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가 지금 약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은 16,000원 대비해서 8,000원이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지만 저는 1,700원 대비해서 8,700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8,000원 네. 언저리 정도까지 밀린다면은 그나마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고점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기술적 자리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는 네.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슈팅 나오면 얘는 10,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그 정도에서 팔아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에 하나 얘가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안 간다는 말은요. 결국 이 종목은 테마가 끝났구나. 그러면 6,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30% 비중 사가지고 6,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좀 네. 아프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비중을 중간에 어디선가는 줄여야 되는데 저점 8,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네, 투자하실 좋은 말씀 때 감사합니다. 정보를 알아보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객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G 생활건강이고요. 네. 54만 5천 원에 10% 정도 갖고 있고요. 54만 5천 원에 10% 정도요. 예, 한 네. 1년 정도 보유했고, 네. 예, 전에 한번 멘토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네. 한 40만 원 언저리 정도 오면은 네. 추가 매수 자리라고 그래서 한번 다시 네. 전화 드려봤고요. 네. 이걸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네. 다른 거를 사갖고 탈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다른 그걸 걸 좀 사서 궁금해요. 탈출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세요? 글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걸 사가지고 탈출하는 그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이 종목을 사서 들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날려먹는 기회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저걸 네. 샀으면 수익이고 저걸 샀어도 수익이었을 것 같고 저걸 샀어도 수익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차피 급등한 종목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그죠? 지금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게 뭐 피델릭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오늘 뭐 삼화전자 이런 것들 급등 나와 있어요. 시청자님은 삼화전자 이거 어제 뭐 사실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없죠. 없죠.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지 않나요? 이걸 살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걸 보시기라도 하셨습니까? 아니, 없죠, 전혀. 그죠? 근데 예, 올라오고 나니까 저하고 관계가 없는 저하고 관계가 종목이니.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30% 급등 나오고 나니까는 내가 이걸 샀으면 30% 손실을 만회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난주에 내가 복권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복권 1등 당첨 금액 보니까 와 내가 지난주 복권 샀으면 당첨됐겠는데 라는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살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오늘 급등 나오는 기업들 많아요. 삼화전자, 피델릭스, TPC, 또 대한해운, 흥하해운, 뭐 중앙에너비스 뭐 10% 급등 이상 나오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런 걸 내가 어제 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저런 종목들 못 사요. 놓칠 거고 사지도 못할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그랬고 일주일 전도 그랬고 한 달도 그랬고 뭐 이 2달 전도 그랬고 1년 전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나는 그런 어차피 저런 걸 종목은 못 안 사요. 보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예.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예.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에 내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내가 손절하고 나가기에는 어때요? 좀 억울합니까? 아니면은 즐겁습니까? 안 되죠. 손절. 그러니까요. 억울하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제가 이 시계를 갖다가 뭐 30만 원에 사왔는데 시청자님 저한테 10만 원에 팔아래요. 그럼 제가 팔까요? 아니면 억울해서 못 팔까요? 안 내가 팔죠. 20만 원 손해보고 왜 팝니까? 그죠? 똑같은 네. 거예요. LG 생활 건강을 샀으면은 54만 원에 샀으면은 40만 원에서 팔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부터는 우리가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다해갖고 목표가를 낮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증권사에서 나오는 목표가 하락에 대한 뉴스를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게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수밖에 없어요. 증시에서요. 지금까지 수많은 종목의 목표가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수많은 종목의 목표가들이 내려가기도 했겠죠. 그죠? 근데 네. 되게 재밌는 현상은요. 증시에서 목표가를 낮추면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올라가요.
증시에서 증권가들이 목표가를 일찍 올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 주가가 떨어져요. 이거는 수많은 대형주들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목표가를 낮췄다 해갖고 손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얘들이 목표가 낮추면 올라가는 일이 더 많은데요. 그럼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팔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통계를 봐야 된다는 게 과거에 얘들이 목표가 낮추면 주가가 어떻게 됐는가를 1년 전 거도 한번 보고 2년 전 거도 보고 한 3년 전 거도 한번 봐보세요. 목표가 낮출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가. 그건 한번 공부해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게 우리가 하나의 투자하는 지표가 되고 척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척도로 삼은 겁니다. 왜? 저는 이때까지 증권사 말이 맞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낮추면은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올라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추가 매수.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40만 원까지 내려왔고 추가 매수할 자리가 맞는 건데 뭘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끝난 거 근데 아닙니까? 그럼 추가 매수를 멘토님 네. 비중을 10%를 더 20%까지도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실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능력인 거고요. 내가 이걸 가지고 갈 때 LG 생활건강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는 좀 장기적으로 움직일 종목이고 올라가는데 한참 걸릴 종목이에요. 근데 내가 그 돈을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물려도 괜찮은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 한번 해보셔야죠. 추가 매수 한다고 네. 해가지고 내일부터 갑자기 막 수익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만 좀 떨어져 있을 뿐이지 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매한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 40만 원대에서 자리 잡을 때 충분히 기다렸다가 비중을 늘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제가 20%더 사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장기로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고 장기로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20%든 30%든 비중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시청자님 생각에 뭐 이게 가면 수익이 언제 날까요? 난 지금 당장에 한 뭐 6개월 안에 수익 났으면 좋겠는데요. 내년 초에 날까요?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추가 매수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신의 본인 계획에 이제 자금 상황에 맞게끔 대응 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뭐 과감하게 뭐 얼마 투자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추가하면서 하려거든 40만 원대에서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템포가 좀 오랫동안 걸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리 잡는 것도 한 두세 달 걸려요. 그럼 추가 매수를 오늘 해야 될까요? 두세 달 보다 해야 될까요? 좀 더 기다렸다. 그러니까요. 그건 끝난 거잖아요. 상담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공부를 했으면 목표가 낮췄으면 또 나한테 더 좋은 거네 생각이 들 거고 40만 원짜리 자리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건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예, 공부가 더 알겠습니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은요. 시청자님이 저한테 오늘 어떤 종목을 추천하시더라도 저는 그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내서 나올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전략을 못 짜고 계시는 거예요. 종목은 잡아놨는데.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전략 짜는 방식들을 우리가 상담을 보면서 많이 배워가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엑셈이요. XM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800원에 20%예요. 2,800원에 20%. 예, 좀 높게 샀어요. 네, 높게 샀습니다. 일단 엑셈을 이 가격에 사셨다면은 사실 뭐 기업의 재료, 기업의 재무, 뭐 기업의 앞으로 전망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빅데이터라든지 AI 관련주로 급등이 나온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많이 보면은 이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식을 하시면서 왜 이런 걸 자꾸 궁금해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이게 49.46%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네네. 어쨌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이후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과거에 다른 종목들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됐는가를 알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 좀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된 종목들을 한번 그냥 최근 1년치라도 한번 봤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의 노력을 왜 안 하시는지 전 좀 솔직히 말해서 투자자들에게 조금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한심해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왜 돈을 벌려고 하지? 그냥 한 번만 무상증자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보면은 무상증자한 종목들이 쭈루룩 나올 거고 그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면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이 많이 나올 텐데 내 종목이 무섭다 떨어져서 고생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요라고 할 시간에 한 번만 들여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노력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봤기 네네. 때문에 알려드린다면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이후에 다시 급등이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면 좋아요. 무상증자 네.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밑에서 자리 잡고 다시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얘는 AI 테마로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올라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안 샀으면은 이렇게 안 샀으면은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데 이미 샀기 때문에 떨어질 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통계적으로는 지난번에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에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마지막 올라가는 그런 저항 지지 라인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지금 2,200원 자리로 보여집니다. 2,200원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그때 올라갈 정도의 메리트가 생길 것 같고요. 2,200원 떨어졌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기서 조금 버티다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2,200원에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버티게 된다면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가 안 된다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그냥 본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기 때문에 탈출은 가능할 거예요. 대신에 저는 2,200원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목표가를 2,800원 잡고 대응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네, LG U 플러스인데요. LG U 플러스고요. 매수 가능 비중이요? 네, 14,730원 하고요. 네. 비중 10%예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네요. 네, 일단은 10% 비중이라서 대응이 뭐 매우 맞아요. 어렵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10% 비중이라서 대응 전략이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하긴 어려운데 일단 이런 네. 통신 관련주들은요 주가가 재미가 없어요. 그냥 딱 박스권으로 그냥 틀에 갇혀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그냥 선을 그어놨는데 TV 보고 계세요 혹시? 네네. 네, TV 보고 계시면은 이 약간 검은색 선을 제가 그어놨죠, 그죠? 네, 예. 저 검은 선을 우리가 약간 그렇게 생각해보죠. 터널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터널의 아랫자리와 터널의 윗자리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저 통로 안으로 지나가는 종목인 거예요. 무슨 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올라가면은 통로 위에 맞고 떨어지고 내려가면 통로 아랫자리쯤까지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걸 계속 그냥 반복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네네. 얘는 지금 그 통로의 아랫자리까지 거의 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거죠. 그죠? 어디서 올라갈지는 우리가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져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는 네. 어디냐면은 요 윗자리 14,700원이니까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샀으니까 당연히 물리는 게 당연한 거고 저때 이걸 알았다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서 물리는 거지 알고 나면 이런 자리에 사갖고 물릴 이유가 없는 자리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발 좀 알자라는 거죠.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도 왜 모르냐는 거지.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건 저는 주식을 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10,000원대 언저리쯤에서 9,000원대 언저리에서는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대신에 얘가 네. 올라가는데도 거의 1년, 2년 걸리는 종목이에요. 원래 느려요. 네. 통신주는요. 네네. 어차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건수가 없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LG U 플러스가 이제 뭘로 돈을 더 벌 겁니까? 네. 뭐 더 벌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땅 따먹기 아닙니까? KT랑 SK랑 LG U 플러스 서로 고객 유치하면서 우리 거 쓰세요, 우리 거 쓰세요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냥 고정적으로 계속 우리가 월마다 요금 내는 거 따박따박 낼 것이고 요금제 인상하지 않으면은 얘들이 돈을 뭐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벌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네. 이제 성장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네. 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끊는 건 아니잖아요. 쓸 거잖아요. 그죠? 네, 필수 네, 네. 돈이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온다면 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내년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경기 침체가 네. 온다면은 LG U 플러스도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 반응이 크진 않더라도 그 통로 안에서 13,000원대까지 네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10,000원대 언저리, 9,000원대 언저리에서는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내려오고 난 네네. 다음에 바닥 잡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다면은 9,000원에 가깝게 조금 횡보를 하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급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네. 절대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주도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강남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강남을 가는 것 같아요. 강남의 선릉 더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선릉역에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기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또 강의 재밌게 듣고 가시고 2024년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2024년 준비를 다 같이 좀 알차게 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트 진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수율 관련주들은요, 사실 경기 침체 때 좋을 수 있는 기업인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미리 잡았다 생각이 드는데요. 31,200원대 이렇게 미리 잡으셨어요. 여기서 이미 올라온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픈 거죠. 사실 이제 술 관련주 이런 거 사시려면 저는 지금이 딱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는요,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오지 않으면 내후년에 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 온다. 그러니까 계속 미뤄지기만 할 뿐 온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내년에 온다면은 굉장히 가파른 하락이 온다라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정사실화 해놓고 본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벌써 느끼지 않나요? 주변 사람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벌써 힘들어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씀씀이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마트 가서 장 보면 진짜로 너무 비싸요, 요즘에 물가들이요. 그래서 술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뭘로 풀겠습니까? 술로 푸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말은 저는 미리 사서 문제인 거지 지금부터는 좋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부터 사서 모아간다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할 여력만 있다면 추가 매수할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얘가 지금 18,000원대까지 밀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18,000원에 가깝게 매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신규로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얘는 18,000원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잖아. 그럼 내가 좀 더 기다려보더라도 18,000원에 가깝게 사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저 주식을 샀을 때 잔고에 19,000 얼마, 18,000 얼마라고 찍혀 있다면은 난 정말 잘 샀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느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18,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 본전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전까지 안 되더라도 3만 원까지는 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홀딩 의견 드릴 수밖에 없고, 이건 내년 말까지도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밖에 없다. 대신에 그냥 가져가면은 본전 겨우 찾는 거고, 추가 매수를 조금 잘 해놓으면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추가 매수를 해놓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이름이 참 희한합니다.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 4,500원에 비중이 5%입니다. 일단은 분할 매수로 더 담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주가가 바닥에 있습니다. 싸게 샀고요.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뭐 하는 기업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지금 굉장히 생소하네요. 일단 온라인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브랜드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뭐 봤을 때 잭시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나쁘다 생각이 들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 브랜드, 패션 업계가 지금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인가라고 하면은 사실 힘들 수밖에 없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돈을 씀씀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옷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을 새로 살 이유가 없다 보니까 있는 옷을 잡고 있다 보니까 패션 업계는 자꾸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바닥에 잘 와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온라인 쇼핑을 자꾸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온라인 쇼핑을 좀 촉진
촉진시킨다면은 사실 얘들도 올라갈 테마가 만들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 저점 깨고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더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그 다음 바닥이 나올 것 같다. 거기가 저는 찐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굳이 막 서둘러서 뭔가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 비중 5%면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쇼핑이라던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슈팅이 한번 나와준다면 전 6,000원대까지는 금방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비중으로만 6,000원까지 목표를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분할 매수로 만약에 더 담아갈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 찐바닥을 한번 찾아보자. 여기가 무너지고 4,500원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 4,000원이 됐든 3,500원이 됐든 거기 자리 잡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사실 매수 메리트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왜 잡았나 싶지만 어쨌든 이 종목만 본다면은 저 매수 포인트는 잘 잡으셨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일단은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밀리면 추가 매수할 자리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갑니다. 전화 받기 전에 유튜브 한번 더 볼 텐데요. BC월드 제약입니다. 6,7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6,700원에 10% 정도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바닥인 것 같아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바닥인 것 같다인 거지 바닥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인드 정말 좋습니다. 바닥인 것 같다 정도야지 바닥이다는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적도 적자에서 흑자로 잘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충분히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인 것 같은 거지 바닥은 아닌 거잖아요. 왜냐? 바닥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비중 10%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잘 들어가셨고 비중도 잘 대응하셨고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길 바라고요. 충분히 빠졌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윗자리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적당히 12,000원까지 올라가도 과연 한 100% 정도의 수익이 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최소 목표가를 한 8,000원에서 9,000원 자리를 좀 잡아놓는 게 어떨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10,000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비중을 더 싣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닥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만 홀딩하시길 바라고요. 제약 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도 기회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올 말부터 내년까지 주도주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면 BC월드 제약도 뛰어오를 수는 있다. 대신에 이걸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환기딱지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위로 튀어오르면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만에 하나 6,000원짜리가 밀리거나 5,800원짜리가 밀리면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맞는 거지 떨어졌을 때 방금 봤던 종목처럼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대응해야지 이런 정도의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 때 정리하시고 밀리면은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해서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호십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호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저는 것이 GI 이노베이션인데 네. 그게 비중은 약 20%고 네. 26,700원에가 9월 13일 날 그걸 매수를 했거든요. 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게 일본에 그 뭐 기술 수출하고 온다 해가지고 좀 네. 포즈가 좋은 걸로 알고 샀었는데 네. 엊그저께 일본에 뭐 기술 수출 자체가 계약 체결되고 했는데 네. 자꾸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지기 자체가 되니까 맞아요. 자, 그거 되게 궁금하고 일단 주가가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26,700원이요. 26,700원에 비중이요? 20%요. 20%요. 자,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일주일 뒤에 생일인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주일 뒤, 뭐 이번 주 일요일이 생일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생일까지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그날 생일에 뭐 하지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생일 지나고 난 다음 날은 어떨까요?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나요? 아니면 끝났으니까 별 볼 일 없이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주식시장에선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얘가 GI 이노베이션이 일본의 기술 수출, 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파이프 뭐 라인을 뭐 이렇게 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술 수출 계약을 한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대가 뚝 떨어지죠. 이 기대가 딱 떨어지고 이제 뭘 기대합니까 얘한테? 기술 수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야 볼장 다 봤다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네, 세력들과 증권사들과 큰 손들은 기술 수출을 할 수도 있대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때 홀딩을 해서 가져가다가 그때 우리 시청자님처럼 기술 수출한다고? 어머나 그럼 사야지 하는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기술 수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볼장 나왔다 다 팔아 하는 동안에 우리 시청자님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왜 기술 수출을 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정말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 정말 주식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물려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질문인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저런 일단 신약 개발을 해갖고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막 뚫어야 되는데 그걸 못 뚫고 기술 수출만 하는 거예요. 신약 개발해가지고 야 이거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네가 연구해봐라. 자 우리는 또 새로 한번 연구해볼까? 이거 연구해보니까 이것도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네가 한번 연구해봐라. 야 또 새로 한번 해볼까? 이거 치매약 같은데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자꾸 팔아내는 기업인 거예요. 근데 연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어떻냐면 적자가 이렇게 심한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술 수출해가지고 팔아먹고 난 다음에는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이제 팔아먹을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다시 올라오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이 종목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죠. 그러니까요. 제발 공부 좀 합시다. 미리 알고 하면 좋은 거를 왜 돈부터 집어넣고 물리고 난 다음에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냐는 거예요. 소를 곧 읽기 전에 외양간부터 잘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건데 그게 지식의 테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I 이노베이션 이거는요 탈출하기 지금 매우 어려워졌다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요 일단은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증시의 기본 요소 중에서는요 급락은 급등과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 차례인 거죠? 올라갈 수 있다. 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을 때 정고점까지, 시청률 매수까지 간다는 말이 아니라 손절을 하실 거면 26,000원 할 바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하는 게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손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반등이 나오는 그 포인트에서부터 22,000원쯤 돼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들고 와서 슈팅 나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수익이 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 제가 이 GI 이노베이션을 회사를 찾아가 본 것도 아니고 회장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업을 하고 있는지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아직까지 언론에 터뜨리지 않은 어떤 기술이 있다면은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지금은 그런 기술이 없다고 보고 일단은 이 기술이 끝났다고 보고 여기서 재료는 소멸됐다고 보고 대응한다면은 22,000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일시적으로 18,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네. 밝은 미소금만 나오는 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세요? 보성 파워텍이요. 보성 파워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3,500원에 네. 20%요. 3,500원에 20%. 네. 일단 보성 파워텍을 3,500원에 사셨다면요. 저는 일단 그냥 가져가 보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비중이 조금 20%로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갈 만한 테마긴 하거든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정치 테마로도 엮이기도 하고 발전 테마, 원자력 테마, 전기 테마, 전력 테마 이런 쪽으로 다 엮여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전도 그렇고 지금 적자가 심하다고 하니까 지금 전기 요금 올려야 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은 또 유가가 또 막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기름 태워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거 너무 비용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용이 좀 덜 드는 게 뭐가 있을까? 위험하긴 하지만은 안전하게만 만든다면은 원자력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효율적인 거 아니라는 분위기로 지금 계속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면 저는 보성 파워텍이 테마가 아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문제는 최근 만들어졌던 저점이 시장내 매수가 3,500원짜리가 저점 자리였는데 그걸 깨고 무너졌다라는 건데요. 여기 무너졌을 때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식이 있고요. 무너질 때 손절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거 지금 다시 한번 만약에 여기서 단기 반등 나와준다면 3,400원에 가깝게 올라왔을 때 시청자님 지금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3,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사면 매수가도 떨어지고 좋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사기 위해서 새로운 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을 정리해서 현금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400원에서 500원까지 본전 언저리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만약 그 다음 이후에 다시 또 여기서 뭐 일시적으로 무너뜨리고 주가가 회복될 수는 있거든요. 4,000원대까지요. 그러면 예. 줄여놓고 다시 사면 돼요. 어떻게 해요? 4,000원 올라왔다가 3,500원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 다시 사면 돼요. 그래서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정리한 다음에 밑으로 빠지면은 저는 만약에 아래쪽으로 빠져 내려간다면 2,500원대까지 밀렸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비중을 먼저 줄인 다음에 2,500원까지 내려가면 추가하면서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만약에 4,000원까지 주가가 회복된다면 3,500원에 다시 한번 추가하면서 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이거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2,500원까지 밀릴 수가 있다고요? 네, 거기까지 내려가면 추가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예, 예.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문현진 많으십니다.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솔리드를 좀 샀는데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700원에 10%요. 5,700원에 10%면 수익 중이네요. 근데요, 네. 저번 때 수익이 더 났는데 못 팔았어요. 그 생각하면 앞으로 평생 못 팔아요. 네. 지난주에 수익 났는데 어제 좋았는데 어제 팔 수 있었는데 그제 팔 수 있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팔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본전이 오면은 본전 아닐 때 약수익에 팔 수 있었는데 본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본전에 팔 수 있었는데 만약에 10% 손실 나면 3%대 팔 수 있었는데 20% 손실 나면 10%대 팔 수 있었는데 하면서 못 팔아요. 그냥 평생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해가 되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시청자님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네. 지금 시청자님 되게 우유부단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면 네. 더 가는 거 아니야? 팔아야 되나? 더 가는 거 아니야? 팔아야 되나? 더 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안 가기 네. 시작하면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다시 가지 않을까?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이거는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의 투자 태도를 좀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뭐냐면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으러 밥을 먹으러 갔는데 메뉴판 고른다고 1시간, 2시간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메뉴판을 아직까지 밥도 못 먹고 1시간 동안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울면 먹을까 그러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친구가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짜장면 먹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냐면 짜장면 먹으려고 했더니 짬뽕이 땡기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짬뽕 먹어 이랬더니 짬뽕 먹으려고 하니까는 볶음밥 먹으면 짬뽕 국물 나오잖아 이럽니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도와줘야 될까요? 시청자님이 변해야 될까요? 제가 변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냥 안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변해야 되는데 안 되면 주식을 안 하면 돼요. 변해야 되기 때문에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만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수익 나면 팔아버리는 그런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익이 났다? 팔아야 됩니다.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9%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 정도 올라왔으면은 저런 장대 양봉에는 팔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 판다라는 기준을 세우세요. 그러면 장대 양봉을 뭘로 볼 거냐? 15%로 볼 건지 20%로 볼 건지 뭐 10% 이상을 볼 건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네, 제가요. 네, 그렇게 결정하셔가지고 오늘 결정하셔가지고 매도하시면 돼요. 일단 5G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뭐 다시 또 요즘에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6G라든지 통신망 깐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네. 6G라든지 통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좋은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팔아내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못 팔아내면은 다시 또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 어떻게 그럼- 팔 건지는 결정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가 해야 되는데요. 네. 앞으로 그렇게 좋은 소리 나올까요? 그걸 지금 모르죠.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리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결정하는 거고 저기 미국의 높으신 분들이 결정하는 건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건 아무 실적 이야기가 아닌 좋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좋다고. 분위기일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일 때 매도해야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수익 낼 때 팔아내는 그런 습관이 아예 안 되어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습관을 기르셔라. 장대 양봉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된다. 지금은 한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오를 때 10% 이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더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절반이라도 매도하는 그 습관을 반드시 기르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이건 다른 투자자분들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수익 나면은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전문가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일진홀딩스요. 일진홀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4,950원에 30%예요. 4,950원에 50원에 30%예요. 30%요. 네. 이거는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올라왔을 때 사는 손절미 해도 안 거에다가 될까요? 뭐라고요? 손절미 해도 안 될까요? 해갖고 딴 걸로. 딴 거 사가지고 수익 낼 자신이 있으시면은 그게 맞죠. 네. 근데 자신이 없다면 네.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네, 거죠. 자신은 없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딴 거 사가지고 네. 수익 낼 자신이 있으면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네.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걸 네. 사가지고 수익 낼 자신이 있으면 딴 거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다니는 친구가 내가 이거 때려치우고 다른 데 대기업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네. 자녀가 네. 나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거 때려치우고 다른 회사 취직해갖고 대기업에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대기업 네. 갈 자신이 있으면 때려치우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또는 내가 회사 때려치우고 장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장사해서 돈 벌 자신이 있으면 때려치우는 게 맞는데 자신이 없고 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때려치우는 게 맞을까요? 거기 있는 게 맞을까요? 거기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 상식적인 이야기고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네, 우리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꾸 깨버립니다. 그냥 단순히 네. 내가 이거 팔고 딴 데 가면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청자님은 네. 지금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럼 네. 이거 팔아가지고 딴 데 가도 어차피 물려요. 그러면은 네. 괜히 왜 그렇게 또 딴 데 가서 물리고 손실 내고 수수료 내가 나가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일진홀딩스를 잘 만져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이 또는 본전 찾아 네. 나오는 것이 베스트다 생각하시는 게 맞는 네. 거고요. 일진홀딩스는 일단 올해는 걸릴 뿐인 거지 오래 걸리는 종목인 것 뿐인 거지 본전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어떻다고요?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다른 거 투자한다 생각은 이제 오늘부터는 그냥 꿈을 깨버리는 게 낫고요. 네. 그냥 이거 홀딩하고 더 가져가시가지고 빠질까요? 가져가는 게 더 맞고요. 빠질까요? 더 빠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더 빠질 네.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에요. 더 네. 빠질까요가 아니라 더 빠질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그건 반드시 알고 네.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시간이 걸릴 거고요. 지금 일단 여기 3,7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3,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린다라고 봐야 돼요. 네. 제가 밑으로 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네. 3,700원이 무너지면 3,000원까지 내려간다 봐야 되는데 저기까지 네. 내려가면 비중을 좀 늘릴까 말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비중을 늘려야 네. 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야 네.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기까지 네. 내려왔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내려왔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네. 악재가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3,000원까지 내려가면 비중을 늘리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시간은 네. 많이 걸릴 겁니다. 몇 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다고요? 네. 네. 시간이 어떻게 걸릴 거라고요? 네, 걸릴 거라고요. 네, 그거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시간 걸리는 거 보통 네. 이거는요, 한 5년 걸릴 거예요. 4년에서 5년은 잡아야 네.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을 네. 잡으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네. 3,7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생각보다 오래 안 네. 걸립니다. 올라올 때 한 1년, 네. 2년 내에 본전까지는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3,700원이 지지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본전까지 1, 2년 내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익까지 내고 나올 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네. 3,700원 무너진다, 그럼 5년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3,700 얼마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전략 다 짜드렸습니다. 그 전략 네. 짜드린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지지가 된다면 추가 매수 없이 홀딩해서 본전 언저리에서 매도하시는 것을 일단 1차 목표로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밑으로 밀리면은 네. 3,000원에 가깝게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을 전략으로 잡되 네. 5년 이상 네.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네. 가져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가가 언제 올라가요? 주가가 어디까지 빠져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라는 걸 맨날 물어보시는데 그거 모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전략을 짜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탈출하기 좋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기 좋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같이 한번 짜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강남에서 제가 오프라인 강연 준비했습니다. 2024년에 어떤 시장이 만들어질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지금 우리가 뭐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제가 강남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오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